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청원 과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비보존 제약이요. 비보존 제약,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940원이고요. 네. 비중 20%요. 8,940원이면은 작년 12월에 그 식약처 품목허가 이소식 나왔을 때 매수하셨나 봐요. 네, 제가 아, 그랬을 거예요. 그때 수익을 보셨었나요, 시청자님? 아니요, 좀 뒤늦게 들어가셨고요.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내경 매니저님이 사라고 그러셨는데 네,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일중님이 나왔네요. 과장님께 중립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도 네, 이 내용이 좀 기억나거든요. 그때 시간의 거래로 네. 식약처 품목호가 받았다 그래서 뭐 상한가 기록하고 좀 예. 급등이 나오다가 지금 그때 급등 나왔던 자리 이전 수준까지 지금 밀린 네. 상황이에요. 지금이라도 좀 손절이 필요한 걸까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조금은 더 가지고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네. 지난해 하반기 대략 겨울이 들어가는 10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붙었었습니다. 10월 말에는 트피엔이라고 하는 관절강용 치료제에 대한 공급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품목 허가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죠.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통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특정 환자들이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 건데 거기에 마약성 성분이 조금 들어가요. 저도 실은 그거를 3번 정도 맞아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쇼크가 옵니다. 저도 실은 쇼크가 3번이나 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동사가 국내에서는 38호로 신약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주가 상승을 크게 견인한 한 가지 변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후로 본격적인 판매는 시간을 일정 부분 두고 당연히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이슈는 상당 부분 소멸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 흐름도 지난 12월에 보였던 13,600원 대비 이제 거의 절반 지금 떨어진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선은 주가가 계속해서 밀렸으니까 우리가 내심 반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주가 흐름 자체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크진 않습니다만 조금씩 우상향하는 흐름이 우선 나왔고 아직까지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크게 나오긴 했었고 이것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있기는 있지만 기존에 상승했던 이 정도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등도 꼭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매수 가격까지 갈지 가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멘텀이 앞으로의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주가는 조금 더 오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비보존 제약 우선은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보존 제약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캔코아 주셨을까요?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000원에 10%입니다. 11,000원이시면은 어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그저께인가? 그저께 매수하셨어요. 예, 혹시 예. 매수하신 이유를 따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시청자님? 일론 머스크 대스가 그 우주항공 수혜주로 한번 해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시세가 더 가능할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면 될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일긍정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뭐 스페이스 X의 7차 발사가 일단은 실패했다라고 어제 또 X에 일론 머스크가 올렸잖아요. 별똥별처럼 이렇게 쏟아지던데 우리 시청자님 그 모멘텀 보시고 들어가셨는데 우주항공 관련 섹터는 요즘에 너무나도 잠잠해요.
사실 좀 짧은 기간 동안 좀 강하게 시세를 내뿜었었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소강 상태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음. 처음에 이제 11월 달에 그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트럼프 공개 지지 선언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멘텀 자체가 아직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부분의 매출이 회사 매출의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뭐냐? 이제 항공기 쪽이거든요. 물론 이제 항공기랑 우주항공이랑 이거를 뭐 뗄래야 떼놓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된 매출은 이제 항공기 제조에 관련된 부품들을 이제 미국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주 탐사라던가 민간 우주 시장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앞으로 당연히 이거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캔코라 에어로스페이스는 드론 쪽이랑 저는 더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아예 없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보다는 사실 저는 앞으로 드론 쪽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23년도부터 실적이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좀 이슈가 있거나 어떠한 뭔가가 좀 강한 소식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좀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24년도 초에도 좀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왔다가 바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작년 11월 달에도 급등이 나왔다가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어떠한 테마성 이슈들, 그런 외부적인 이슈들에 의해서 좀 급등했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조금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 기업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재무 상태를 보면은 지금 사실 20년도, 21년도에는 적자였다가 22년도에 흑자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근데 23년도에도 약간 부진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수주라던가 이런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고 그다음에 저는 드론이랑 좀 뭔가 연결이 되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스페이스 X에 대한 부분도 좋지만 차라리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좀 보시려고 한다면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항공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드론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잉이라던가 이제 에어버스 이런 기업들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쪽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본업에 대한 실적 부분 그리고 드론과 연관지어서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 긍정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JH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에이직 랜드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41,100원에 비중은 5% 가지고 계세요. 재료 소멸로 봐야 할까요? 하락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 내용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42,000원까지도 갔었는데 그 네. TSMC 실적 발표가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한 건지 참 실적 발표하기 전날부터 또 급등하다가 네. 오늘은 또 4% 반락이 나왔네요.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재료 소멸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에이징랜드의 주가가 지난 12월 9일 이후로 고작 지금 한 2달, 거의 2배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으로서 TSMC의 가치사슬 안에 분명히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이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파운드리 쪽에서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TSMC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사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수혜가 기대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반도체 업황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즉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제 취임을 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면 조금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취임 전에 꽤나 많이 묻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반도체가 괜찮습니다. 비록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은 기타 다우나 나스닥 S&P 500가는 조금 상이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혹은 대다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지금 괜찮은 거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저점 대비 적지 않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여러 뭐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장비 기업들의 주가는 매우 가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월 기준으로 조선이나 몇몇 섹터가 참 잘 갔긴 했지만 반도체도 그래 못 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반도체 업황이 오히려 조금 개선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해 8월까지 충격이 크게 있었고 지난해 12월 저점을 눈에 찍은 게 확연히 보입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지금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전 고점인 대략 45,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단기간에 또 한 번 시세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정리를 하기보다는 오늘처럼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것을 권해 드리겠고요. 1월 첫 달부터 움직임이 괜찮은 섹터는 그 한 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가 물론 지금 시점에서 주인공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올해 조금의 기회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에이징랜드는 우선은 다음 주 월요일 경에 추가 매수를 5%포인트 정도 한번 더 해볼 것을 권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을 조금 낮춘 뒤에 시간을 두고 계속 대략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조금 끌고 갈 것을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에이징랜드 오늘 하락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TSMC 실적 발표 세론 아니고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JH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써니님께서 더존 비즈온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3,400원에 5% 가지고 계신데요. 목표 주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중을 5%더 늘려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내용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주가가 계속 밀려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본부장님? 네, 저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55,000원 라인대 좀 지켜주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선에서 이제 저점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낮추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가격을 지키면서 반등하고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멘텀 자체는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더존 비중 같은 경우는 제4 인터넷 뱅킹 모멘텀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쪽과 함께 해서 인가를 내서 지금 경쟁사들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계속 그 4 인터넷 뱅킹 후보들 중에서 지금 이 더존뱅크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4 인터넷 뱅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AI 소프트웨어로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더존비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ERP 시장의 거의 국내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원 AI라는 솔루션을 출시를 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이 ERP 관련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업셀링하는 전략으로 지금 그거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약이라던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리포트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 1월 10일 날 나온 리포트인데 4분기 리뷰는 일단 뭐 이익이랑 매출이 모두 부합할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 AI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6월 출시, 작년 6월 출시 이후에 6개월 만에 2,000계약 달성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존의 ERP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더존 비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기존의 ERP에서 하는 일들이 전사적 관리라고 해서 뭐 회사 매출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타 회사에 어떠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AI 기능을 넣으면 이제 뭐 챗봇 기능 같은 게 들어가서 담당자가 뭐 A 회사에 얼마 이렇게 딱 정하면은 바로 챗봇이 답변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업셀링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더존 비주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올해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내용도 실적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개선세를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AI 매출 인식이 25년도에 본격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업셀링 전략이기 때문에 그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82,000원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4 인터넷 뱅킹과 함께 지금 이 원 AI에 대한 가치가 좀 받쳐준다고 한다면 저는 올해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면서 78,000원 부근은 넘어서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잡으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7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을 덜어내고 추가적으로 뭐 8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뭐 이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전 비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솔트룩스요. 솔트룩스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27,150원요. 27,150원의 비중은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실까요? 비중이 한 20% 정도 돼요. 작년 12월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근데 그때 자꾸 빠져가지고요. 그때 AI 소프트웨어 한창 좋다 이야기 나올 때 그때 매수하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거를 뭐 어떻게 손절해야 되는지 안 가면 조금 더 추매해서 단가를 낮춰서 대응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궁금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다행히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피미님의 과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솔트룩스 AI 관련된 기업들이 네. 연말에 참 한창 핫했다가 네. CES가 시작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뭔가 옮겨가서 요즘에는 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이야기가 참 잠잠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도 그랬지만 최근에 바이든이 마지막 퇴임 연설을 했을 때 주장을 하고 약간 강조했던 산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AI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이 산업을 죽일 것인가? 결국 그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여전히 이 AI 반도체라고 하는 것과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기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조금씩 기회를 주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솔트룩스가 지지난해 주가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 AI 열풍이 있을 때 그랬죠. 그리고 이후로 조금 조정이 나오긴 하였지만 지난 8월 기준 저점은 확실하게 잡은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10월, 11월 그리고 주가 흐름이 좋았고 약간의 조정 구간에 있는데요.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는 대략 21,000원대 정도 저는 저기가 지지선 기준으로 박스권의 바닥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대략 지금 비중에서 5%포인트 혹은 10%포인트까지 늘려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슈가 좋은 게 붙으면 솔트룩스 그리 무거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10%, 15%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시간을 두고 접근한다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아주 조금 더 늘려보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솔트록스 오히려 비중을 추가하는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움직이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에 대한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3만 원이고 비중은 40%입니다. 23만 원이요, 시청자님. 네, 네, 굉장히 오랜 기간 갖고 계시네요. 네, 네. 네, 그때 그 SK IT 상장 전부터 갖고 계셨나 봐요, 시청자님. 상장 후 얼마 안 돼서 샀는데, 네. 예, 캐즘이 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중간에 올해는 어떤 전망이 있는가 해서요. 네. 추가 매수도 혹시 하셨었을까요, 시청자님? 추가 매수해서 그 40%까지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참 오랜 기간 갖고 계셔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부장님? 일단 지금 SK 이노베이션에서는 사실 배터리 관련 사업 관련해서는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석유화학이라던가 정유라던가 이런 석유 개발하는 이쪽이 지금 트럼프의 정책과 부합되면서 뭔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기대를 해볼 거면은 조금 이쪽으로 정유 쪽으로 기대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 뭐 투자자 시청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2차 전지 사업에서 어떠한 뭔가 이익이 높아지고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찾아가기에는 지금 당분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기간이 과연 얼마나 길어질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고 예측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과연 2차 전지 IRA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좀 축소가 될 거고 아니면 폐기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SK 오늘 바탕으로 한 이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뭔가 지금 탈출할 수 있는 아니면 돌파구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대해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의 그 화석연료 개발 이쪽 정책과 뭔가 부합해서 지금 뭔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 내용 살짝 보여드리면 지금 보면은 1월 3일 날 나왔던 리포트인데 여기도 타이틀이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업황 부진은 지속된다 이런 부분인데 좀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11월에 합병한 이 ENS 합병 효과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쪽이고 결국엔 여기도 지금 예상보다 길어질 배터리 셀 소재 사업 부진을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조금 낮추는 모습인데 지금 ENS 합병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에서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지만 정유 부분입니다. 정유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EMP라고 해서 석유 에너지 개발 부분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부분, 그다음에 화학이랑 윤활 기유가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그나마 이제 최근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계속 이런 상황에서 정유라던가 EMP 쪽에서 뭔가 좀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그 가격대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던 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 쪽에서 그쪽으로 뭔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단기간에 매수가까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립 의견을 드렸고 뭐 이거를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뭐 기간을 어느 정도 봐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도 감히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이 전반적인 산업이나 업황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는 지금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게 단기간에 뭔가가 승부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합병된 부분과 지금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진을 상쇄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냐인데 저는 뭐 사실 그 부분이 결국에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정책, 펴나가는 정책이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9만 원대에서 잘 지켜주면서 좀 고점으로 올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매수했던 가격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돌아오면서 같이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는 한 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시간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비중도 좀 채워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다 하시면은 저는
뭐 20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3만 원까지는 저도 뭐 딱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올라오는 선에서는 비중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보다는 내가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가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저기서 비중을 좀 덜어내서 다른 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2차 전지 쪽 모멘텀보다는 정유화학 쪽 모멘텀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